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겨울철에 기토일간, 그렇죠. 기토가 겨울에 만나면 제왕절입니다. 제왕절인데 이 제왕절을 어떻게 유리하고 어떻게 처신할 거면 어떤 직업 쪽으로 흘러가야 이 사람이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겨울은 수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에 해당되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왜? 월지에서 물이 있다는 것은 메모리 용량이 많다는 거, 기억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직업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수왕절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머리를 쓰는 직업 쪽에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연구직, 비서직, 어떤 이런 게 기획하는데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토일간 해달부터 보죠. 해달의 기토일간이다. 물론 일지는 음간이니까 사유축 개묘미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는 능통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해달 그러면 임수가 집주인이죠. 임수가 집주인이고 간목이 들어가고 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격국이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이 월제에서 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정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구한다, 이런 뜻이죠. 정제적인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고정 수입과 월급, 그 다음에 장사를 하더라도 정찰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잡자면 월급을 타서 쪼개 쓰는, 그죠? 쭉 쪼개 쓰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큰 돈을 한꺼번에 확확 쓰는 데는 좀 약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예민하고, 그죠? 세밀하게 나눠서 쓰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꼼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깐깐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절초로는 해수니까 병화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계수가 올라왔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인신사에는 양간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뭐 가졌느냐? 정제를 가졌고, 정관을 가졌고, 겁제를 가졌고, 그죠? 여기는 정인, 여기는 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된 부분인데, 해달하고 진달에 무토기토는 용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식상도 없기 때문에 스팽용신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는 절저이기 때문에 용신 사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성이라는 부분과 식상이라는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용신이 없다. 그 용신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운에 따라서 용신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금이 없죠. 금이 없다 보니까 식신상관도, 식상도, 그죠? 없고, 용신도 없고, 그죠? 이제 인묘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달에서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일단 금왕절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겨울이면 수니까, 그래도 이제, 자에도 금이 절초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근데 축에 가면 겨우 이제 식생에 와 있으니까, 화는 사실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게 역행을 했을 때 이런 거죠. 해달에 태어났어요, 그죠? 이렇게 가면 자하고 축을 넘어갔을 때 화가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여기 오면 또 금왕절이잖아요, 그죠? 금왕절이고 수왕절이고, 여기 목이고 여기는 화인데, 이렇게 왔을 때 사실상 인성이라는 이 병화가 절처이기는 하지만 이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정이라는 부분이
절초지면 반밖에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거죠. 용신은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화음들을 접어들었을 때는 저게 엄청난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해달에 태어나신 기토가 이렇게 흘러서 무왕절에 접어들었거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정인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정인이라는 부분이 힘을 확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정인이 발동을 해서 공부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 버려요. 여기는 관왕절이죠. 기토 입장에서는. 여기도 인왕절인데 그래서 늦깎이로 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내 사업에는 장사를 하다가 그죠? 이렇게 왔을 때 장사를 하다가 아니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식상을 써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에 막 취미가 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 관성이 오잖아요. 그죠? 정관이 들어오고 여기는 편관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때에 이 화왕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님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저기에. 그래서 학교 유경사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교육자를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관직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그죠 공부운이 잘 안 튀어서 그렇지만 첫째운들이야 초등학생들이 다 건너뛰자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나중에 가서 차츰차츰해서 어떤 그런 중요 요직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서 정인이 발동을 했고 여기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으로 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본다. 그때 이 인성인 이 식상을 뭐를 착용하나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인, 편인, 정 플러스 편,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지는데 이때에 정인을 착용을 해서 식상을 해서 관사를 잡고 또는 재를 벌기 위해서 재를 벌기 위해서 움직여서 부동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동산 부자인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때 얘기죠. 여기로 와서는 관이 없죠. 인성인 왜 그러냐면 화왕절 들어가면 화가 저 병화가 용신이 돼버려요. 화왕절 있을 때는 화가 왜 인보다 인이 식보다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때 관왕절 있을 때 이때 30년간이죠. 30년간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오고 땅도 많이 사고 부동산 결국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목이 약화되고 화만 발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약화되긴 합니다만 이때는 이제 뭐 누리고 사실 때니까 굳이 돈 벌 때는 아니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교육자로 가서 이 교수님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달에 기토가 용신은 없지만 이 절처로 이 절처 하나 잘 만나서 절처를 잘 만나갖고 정인이라는 절처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는 큰 차이죠. 물론 여기서 말뚝처럼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인자는 반드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인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꼭 익혀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식상이 없죠. 그래서 뭘 쓴다? 절처 차용상관이라는 부분을 쓰는 게 되는 거죠. 상관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말, 수단, 영업, 관리, 서비스, 그죠?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하시는 분들도 말로다가 이렇게 교육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내가 수단, 그죠? 머리 쓰고 관리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상관이라는 건 절초로 들어와서 결국 이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 그러니까 폐용 상관이 돼버리죠. 물론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죠. 노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겠죠.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적인 정인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도 물론 따라지는 게 우선순위이긴 합니다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걸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때 병화가 필요한 게 만약에 저게 정화라 편인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제라는 부분도 있고요. 편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편제가 혼잡이니까 결국 정제가 세기는 합니다. 정제격이니까. 그죠? 근데 편제도 만만치 않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잡는다? 이 상관이, 그죠? 이 상관이 결국은 뭐를 잡다? 관을 잡았죠, 이렇게. 상관, 경관인데 정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관을 잡았다. 그래서 정제 또는 편제를 벌여본다. 내가 이 겁제죠? 사람들 거느리고, 그죠?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정제로 해서 정관, 직장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편제 쪽도 만만치 않다. 이거를 꼭 염두에 줘서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운에 따라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가면 정제가 우선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정인이 우선 들어와요. 정인이. 병화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와요? 정화가 들어와요. 그러다가 편으로 병정이 바뀌죠. 이런 상황들. 근데 여기에서 병화가 들어오는데 정인이 들어오니까 공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가서 여기 지나고 나면 정화가 오고 여기는 정화가 왔지만 그래도 병화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운의 흐름에서 그것을 익혀내서 딱딱 잡아내 줘야 됩니다. 한 방에 가서 그쪽으로 간다라고는 어렵죠. 왜? 운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직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죠.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상관으로 고객들을 상대해서 뭐를 한다? 돈을 벌어먹는다. 힘들고 어려운 라인이죠. 정관이니까 여기에서. 단지 일지에서 을목이라는 게 살이 들어와 있다면 이 상관이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또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상관을 지배를 했느냐, 상관이 살을 지배했느냐, 관을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는 일이 달라지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운에서, 그죠? 대운에 따라 움직이니까 잘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주 원국과 대운은 그 사람 개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올해 이민년, 연운과 월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운과 월운 때문에 천지의 기운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에 따라서 그 운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개개인에 따라 다 틀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가지고 풀어나갈 적에 신각, 신약 이런 쪽으로 풀어나가면 결국에는 용신과 상신, 그 희용기구안이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용신이 들어왔고 희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이렇게 막 벌어진지도 할 때도 어떤 때는 난처하다는 거죠. 분별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월질 지장간을 풀어나가서 용인상신을 대입을 해서 대원풀을 나간다면 어떤 걸 잡아나갈 때 딱딱 잡아나갈 수가 있다. 이러죠. 올해 이민년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월운까지도 들어가죠. 아직은 이제 추월이지만 5달이지만 다음부터 미달로 넘어가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요? 사주가 그 사람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달을 보겠습니다. 자달은 동지달이죠. 동지달에 동지가 들어있죠. 자달. 동지가 들어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가지. 그죠? 동지달의 기토는 이 자체로 편재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자달의 기토일간. 기토가 자달에 태어났다. 이 자오묘유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오묘유. 왜 그러냐면 자오묘유가 왕지이기 때문에 그 지하실이 생성되는 것이 인신사는 사생지나 지수충리, 사고지, 사묘지에는 지하실이 없지만
이 좌오묘에만큼 지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격은 편제격입니다. 근데 해자가 들어죠. 지장간이 자의 임계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자로 써놓고 임계를 잃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또 쓰면 골치 아프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을 기어 붙습니다. 자의 절처는 정기가 올라오죠. 임묘는 각계가 들어갑니다.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임묘 부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여기서 또 노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편제격인데 정제가 움직이는 게 60이죠. 요것이 이제 30% 움직이는데, 이 정제가 60% 움직인다는 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달의, 분명하게 자달의 기토일간이 편제격인데, 정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지만 속으로, 내적으로도 투자해서 무엇인가 벌기 위한 재테크적인 거나 편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깊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제적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간다 이런 얘기죠. 용신이 토가 여기는 해달과는 다르게 그죠? 정화라는 부분이 편인적인 부분이 용신으로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게 상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분명하게 요렇게 두 개가 용신이 되어 있죠. 정화가. 그 다음에 을목이 상신이 되어 있다. 자, 요 부분에서 편인이고 살이라는 부분이 주어졌지요. 해달과 자달의 가장 큰 차이는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월달 태생이나 10월달, 11월달 태생이나 같은 수왕절이고, 정제, 여기는 편제 이렇게 격이 돼서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자달의 기토일관과 해달의 기토일관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붙었죠? 월치에 살이 딱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살이 끼어들어와 있어요. 이 살 때문에 엄청난 힘들기도 하지만 저 살 때문에 사람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막 이런 부분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성격적인 것도 막 나옵니다. 직업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주죠. 살이라는 것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우선 용신 상신은 벌써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모황제를 가야 되는 거죠, 상신은. 그런데 식신 상관을 딱 봤을 때 여기에서 절처에서 상관이라는 것이 딱 주어졌습니다. 상관이라는 게 딱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달에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절처에서 갖다 썼다는 거죠. 차용상관. 그렇지만 여기는 절처가 있습니다. 차용상관과 저 절처와는 격이 또 틀리죠. 레벨가 다릅니다. 그래도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관으로다가 뭐를 잡죠? 뭐를 잡아? 요렇게 살을 잡는 거죠. 이 살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말, 수단 이런 거. 근데 편인을 찾습니다. 여기에. 해달에는 절철에도 병화가 들어와서 정인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는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양새냐. 편인을 착용한 기조 상관으로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죠. 이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상관, 가,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편인이죠. 폐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폐인은 정인을 착용하는데 상관이. 근데 폐인이 되지를 못하고 편인을 장착한 상관이 살을 잡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지나 사업증, 그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한 문서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서 내가 정인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공부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줄 때 이게 한자를 깔고 들어주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 수단, 관리, 서비스 쪽으로 가긴 가는데 그 레벨가 정인과 편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전문가 쪽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E급, B급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살을 잡았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살을 잡았다.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된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죠? 작업부 연장 들고 하는 일, 공부가 덜 되면요. 그렇지만 있다고 그러면, 공부가 돼 있다고 그러면,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얘기죠. 이때 상관이기 때문에, 그죠? 몸을 써서 깊이 쓰는 것보다는, 막 땀 흘리고 맨날 지게질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된다. 이런 모양새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뼈대기라고 하는데, 이 뼈대기 축이죠, 축을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편인을 장착한 상관으로 관을 잡는다.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비견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견이 있고, 여기도 비견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근데 정제 편제가 있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정제 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관으로 힘든 일을 해준다. 그죠? 편인을 착용한, 장착한 상관으로. 그래서 정제, 편제, 정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기가 가능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편제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 사업적인 쪽까지 흘러간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 같이 하면서, 그죠? 어떤 팀, 직장 생활 같이 하면서 나중에 뒤로 사업적인 재물, 투자로 해서 재테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관계가 되죠. 운세를 본다 그러면 동지딸이라 이거죠. 이렇게 흘러가면 동지딸의 태생인데 목이 상신이죠. 이리로 넘어가니까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도 하게 되고, 기죠? 상신운이니까 목이 모관절이 상신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젊은 날에 20대부터 막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축축축 풀어집니다. 근데 이쪽에 가서는 벌어 먹고는 살지만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때에 벌써 하나, 둘, 셋, 한 개, 둘, 셋, 40대, 50대 되기 전에 어떤 성공이라는 부분까지 막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요렇게 갔을 때는 좀 더디 걸리죠. 여기서 조금씩 일어나다가 여기 와서 조금 일어났다가 또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행을 하는 것이, 그죠? 순행을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오르실 수도 있다. 이때 부모님들이라면 이때 교육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순행돼 있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고 일어나서 팍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이 상실하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업을 구분하는 거하고 용신상실 운 풀어가는 거고 약간의 갭이 있어요.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준점은 하나입니다만 그거 갖다가 직업적으로 분류해서 적성과 직업적으로 분리를 해서 풀어가는 것과 운세에 옳고 좋은 운세, 나쁜 운세 구분하는 거는 좀 분명히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에 축토. 축이죠. 축이면 벌써 비거분입니다. 비거분. 이 비거분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축이라고 해서 그냥 겨울로 보라고 그러는데 겨울로 보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토황절이거든요. 진수축문의 토황절이에요. 진토 봄에 있지만 분명히 토황절입니다. 봄이지만, 그죠? 화황절, 미토도 화황절이 있지만 화가 아니라 분명히 토입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금황절이지만 분명히 토황절이에요.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축토도 또한 겨울이지만 수황절이 아니라 수황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토왕절임이 분명히 하다. 이런 모양새라고 있죠. 기토가 축달에 태어났다. 이게 비견격이죠.
학파에 따라서 비견격을 넣어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전격 그런 비견급제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10전격 그런 비견급제도 포함돼서 격이 들어가는 거죠. 외격도 있고 내격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 육기역술에서는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월 집주인이 격이다 이렇게부터 들어갑니다. 자, 비견격이죠. 지장간은 개신기가 들어갑니다. 절처에는 갑이 올라왔고 임묘는 정기가 임묘됐죠. 여기 비견격이라는 얘기는 월지에서 일단 형제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해요. 부모궁에 비견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개념도 잡아줘야 되죠. 왜 직장궁이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부모궁이면 직장궁이잖아. 여기는 배우자궁이 내 자리지만, 가정궁이지만. 그러니까 이 월지에서 비견급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오행별 숫자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용신이라는 부분이 안 보이죠? 화가 여기 인묘된 글이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야 되냐? 요 식신으로 용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달의 깃털과는 식신이라는 용신이 잡아놔서 사실은 개인적인 고집이 굉장히 좀 셉니다. 식신이 뭐라고 그랬죠? 내 방식대로 사는 삶. 누가 타치라면 싫어하고, 이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거 또 싫어합니다. 식신이 또 식도락하고 연관되어 있죠? 식도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또 되게 좋아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건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 식신이 가진 사람들이, 용신 쓰는 사람들이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유가 됐을 때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상신이 기토가 됐어요. 자, 용신이 음간이고 상신도 음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변화가 오니까, 그죠? 용신 상신도 분명히 양간 음간이 결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금이 경금도 오기도 하고 무토도 오기도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 자, 기토가 상신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분석을 볼 때 요 식신으로다가 뭐를 하는 직업이다? 관이죠, 여기 관. 식신으로 관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그렇죠. 식신으로 관을 상대. 그러니까 관을 상대하는 거는 내가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 쪽이죠.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 쪽 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땀 흘리는 일, 작업 번역되는 거, 어려운 걸 막 싫어해요. 그죠? 식신으로 정관이니까. 어떤 직업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식신으로 정관을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한다. 전문 기술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하고 조금 약간 다르죠. 살이 없으니까. 그죠? 을목이라는 부분이. 이때 일지에 살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양상이 띄죠. 이 식신이 관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식신이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연은 한번 일제 살이 있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만 살이 없다고 그러면 요렇게 직업적인 전환이 연결되지만 사실은 저게 만약에 공망을 맞거나 정관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싫어하잖아요. 그런 쪽에도 조금 또 떨어지기도 해요. 운에 따라서 대운에서 왔을 때 잠깐 그쪽에 가기도 하지만 정관이 있고 살이 왔을 때 근데 그렇게 한쪽만 직업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 자꾸 직업적인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먹거리로 고객들을 상대해서 편제적인 부분을 자꾸만 추구를 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편제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합니다. 직장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처음에는 직장 생활 다니죠.
애당초 처음부터 장사로 빠진 분들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빠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에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보통 뭐 1년이 됐든 6개월 됐든 1년이 됐든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에 눈을 떠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판을 벌리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이 안 풀리면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5년이든 뭐 10년이든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사업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죠? 정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사실은 소질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식신이죠. 내 고집이 세니까,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또 강하니까 어떤 방식이죠.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지 입재 살이 있을 경우는 한 번 정도 직업적인 전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살 때문에 그 아는 지인분도 저 살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한 번 정도 부도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저 살을 등하시한 거죠. 좀 가볍게 처리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무시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 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죠. 그 살 잡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가고 계신 분이에요. 참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직업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냐 하는 것도 대원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운세를 본다고 그러면 축달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흘러갔다. 토는 어디든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토는. 그죠? 토는 12개 지지에 다 있습니다. 아니 지구가 있어야 12개 계절에 들어오잖아요. 12달에 돌고. 그런데 여기는 모강절이니까 모가한테 그걸 당하는 토냐, 여기는 화생토를 받는 토냐, 여기는 토생금을 하는 토냐, 여기는 기죠? 수니까 수극화, 토가 수를 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래도 토가 화가 있고 목이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오락가락 하다가 여기 가서 뭘 한다? 그래도 한 번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죠? 화토니까 토가 상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도 이 식신이 피격을 안 당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 그죠? 요런 데서는 피상당하는 거 잠깐, 인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대운에서 뭐 10년 동안 잡혀 있어요. 그럼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갔을 때도 막 고생하고 있다가 살아나다가 여기 와서 나중에 가서 좀 살아나죠. 그죠? 이거 좋으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무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다 무토 아닙니까? 여기 두 개만 기토고, 무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대량 뭐 유통이나 막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큰 어떤 공장을 했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돈 수입과 지출이 막 비례하고 나가지만, 쌓여있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토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전주 치시면 그럼 맨날 평생 잘 벌겠네? 잘 벌죠. 근데 많이 나가서 문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상담할 때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상신인 분들이 모광절의 토냐, 화광절의 토냐, 금왕절의 토냐, 수광절의 토냐에 따라서 그 토의 무게감, 이게 좀씩 다르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왕절의 토, 또 해봤습니다. 기토일간은 또 이렇게 겨울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경금, 아주 경금, 금일주들 좀, 그렇죠. 좀 다사다난합니다, 금일주들이. 왜? 금일주들은 전국에 토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인성이 용신이에요. 상신 전부 다 화입니다. 금일주는 탁 보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금일주도 공부 안 하면 참 어려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공부가 인성이 굉장히 큰 좌지우지하는 쪽이 금일주들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것 쪽에서 봄철의 경금부터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무튼 저희 육기호수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꾸준한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